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좀 굉장히 좀 뜬금없는 드라마 이야기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드라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.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I'm a Legend, 테너스. 오징어 게임 2는 약간 조금 죽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증외상센터 제 넷플릭스를 봤거든. 근데 요게 한 편만 보고 자야지라고 했다가 아침까지 봤어. 1편 보는 순간에 시즌 끝날 때까지 다 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거든.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리고 나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. 그래서 뭐 점수를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재밌게 본 드라마라 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중증외상센터의 MVP는 또 누군가 약간 이런 쪽으로 포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중증외상센터 지금 되게 핫하잖아. 넷플릭스에서 뭐 글로벌 2위를 찍었다고 하는데 난 맨 처음에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.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끝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봤어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몰입도 있게 본 드라마는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오랜만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약간의 기존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흡입력이 있더라고. 그래서 우선은 내가 중증외상센터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좀 톤을 재밌게 잘 잡았다는 거야.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재밌게 잘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어. 그래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나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기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톤을 조금 잘못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. 그래서 오징어 게임 2를 본 사람 알겠지만 맨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. 오징어 게임 2에서 나는 MVP 2명을 꼽으라면 공유랑 이병헌을 꼽고 싶단 말이야. 빌런은 이제 성기훈이었고. 근데 전체적인 그 온도라는 걸 봤을 때 1편, 2편에는 봤을 때 공유는 내가 보기엔 거의 역대급 연기를 찍었거든. 근데 중간으로 가면 너무 톤이 가벼워져, 그게. 그리고 그 톤을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캐릭터가 뭐냐면, Well, you know, Japan and Boo, I'm a legend, Thanos, 이래가지고, 중간에 톤이 바뀌어버리니까, 중간에 톤이 확 바뀌니까, 그 오징어 게임 2라는 게 따지고 보면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임이잖아.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야. 그 타노스라는 캐릭터가.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 톤이 가벼운 거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. 범죄도시는 이제 원은 조금 다크하다가 투부터는 이제 감독이 변하고 나서 좀 가벼워졌잖아. 그런 것만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극 중에 톤이 너무 가벼워진다는 느낌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게 난 좀 맨 처음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황동혁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자체가 의도한 거라고 감독의 의도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자체도 좀 몰입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중증외상센터는 그 관점에서 톤을 잘 잡았다는 게 톤을 애초에 너무 이게 카툰틱한 만화 같은 느낌으로 잡았기 때문에 애초에 개연성이란 게 필요가 없는 거야. 그 백간영기라는 캐릭터가 뭐 진짜 용병으로 뛰고 막 진짜 없고 헬기 레펠 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래서 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그걸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조던필 감독의 어스라는 영화를 내가 보고 느낀 게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조던필 감독이 어스 전에 겟아웃으로 되게 유명했잖아. 겟아웃도 재밌게 봤고 어스 봤는데 어스는 본 사람 알지만 분위기가 진짜 기괴해. 그러니까 기괴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일어나고 있는 기괴한 일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된단 말이야. 약간 이런 느낌이지. 톤 자체가 약간 좀 카툰틱하고 가볍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 가지고 과장된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뭔가 상황에서 저게 돼? 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렸다고 보고 있거든.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중증외상센터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새로 보는 얼굴이 좀 많았어. 솔직히 지금 한국은 해먹는 애들이 다 해먹잖아. 근데 주지훈을 제외하고 천장미 역할로 나왔던 사람이랑 양지원 역할로 나왔던 사람 배우 이름은 모르는데 근데 이 두 명 또 연기를 되게 잘했어. 캐릭터도 굉장히 좋았고 신선하고 그리고 되게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런 뭔가 이게 둘 다 연기를 처음 한 사람은 딱 봐도 아닌데 우리 얼굴에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.
뭐 텔레비 보면 항상 이게 넷플릭스 보면 맨날 나온 사람이 있잖아. 박해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구교환이라던가 이재훈이라던가 맨날 나온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근데 주지훈을 빼고 나서 나머지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이 가장 주된 키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주지훈을 제한 나머지 두 명이 약간 신선한 얼굴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기승전결도 굉장히 깔끔하고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도 그것까지도 보면서도 되게 뭐 좀 이렇게 가볍게 보기엔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유튜버 닥터 프렌즈에 나왔던 아저씨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중증외상센터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. 우리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갔고 과거 이국종 교수님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런 뭔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포커싱을 맞추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나는 이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래도 공유하고 이병헌 투가 제일 잘했다 생각하거든. 근데 이번에 중증외상센터에서 난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이 난 누구냐 하면 나는 한유림 이 사람이 한유림 과장으로 나온 사람이 있거든. 이 사람 진짜 이름 많이 났어. 이름이 뭐지? 유경호인가 막 그럴 거야. 이 아저씨가 연기를 진짜 잘했어. 이 아저씨가 연기를 진짜 잘해가지고 그 얄미운 연기부터 그러니까 이 한유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세상에 물들면서 타협하는 캐릭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. 그 예를 들어 이제 비밀의 숲에 보면 강원철 과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보기엔 삐딱하고 나쁘고 깐깐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그런 느낌들 있잖아. 근데 이 가운데서 연기를 너무 잘해줬어. 그리고 마지막 김희성 배우가 나왔던 반전 부분까지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느꼈던 거는 야 이거는 딱 봐도 제작비 좆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제작비 진짜 좆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2위까지 갔잖아. 정말로 가성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.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가 보기엔 시즌2까지 나오지 않을까?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. 이게 투자 금액 대비 엄청나게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이런 거라 가지고 저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컬 드라마는 보통 이것보다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잖아. 뭐 하얀 거탑이라던가 이런 거 그지 뭐 김사본가 이런 게 약간 좀 무거운 드라마였고 나는 좀 이렇게 그러고 또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좀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게 옛날에 내 사촌도 이제 의사였던 애가 있거든. 근데 좀 의사라면 그래도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옛날에 만화책 닥터 K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흉부외과가 짱인 줄 알았거든. 근데 그 내 사촌이 한 얘기가 흉부외과가 뭐 엿된다고 하더라고. 외국이랑 우리나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야. 개용 수도로 한 번쯤이면 기본이 10시간이라고 하더라고. 그게. 근데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전공의가 이제 레지던트 넘어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전공 정할 때 다들 이제 뭐 피부과로 빠지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.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백강혁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잖아. 계속 째고 막 메스 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라는 느낌이지.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. 일부러 외과로 간 사람이 있어. 일부러 외과 성적이 좋았는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외과로 갔는데 그게 왜 외과로 갔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아니 그래도 내가 발시 의사인데 그래도 사람 좀 이렇게 째고 이렇게 꼬매고 이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래갖고 정형외과로 갔다고 하더라고. 그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의사라는 게 사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흉부외과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잖아.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 거꾸로 기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흉부외과라든가 필수 그런 의료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의사들도 좀 뭔가 좀 이게 변해야 돼. 그런 뭔가 숙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.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란 말이야. 물론 지금 의사에 대한 감정들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,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.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의 뭔가 이제 고충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, 행정 생태 자체가 기형적으로 꼬인 것들이 있잖아.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드라마가 뭐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
뭔가 의미하는 바도 있고, 그리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, 적당히 가벼우면서,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. 그래서 넷플릭스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중증외상센터 이거 아마 여러분들 나처럼 그냥 한 두 편만 보고 자지 이러다 끝까지 다 보게 될 거예요, 이게. 그래갖고, 시즌2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고, 그리고 캐릭터들이 난 개인적으로 좋았거든. 양재원이란 캐릭터도 참 매력이 있더라고. 양재원이란 캐릭터, 그리고 추장미였나? 그 간호사 나온 사람이 진짜 조폭으로 나온 사람. 이게 죽음께 이렇게 딱딱 찍었는데 그것도 좀 개성이 있고, 그리고 셋 다 기록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멋있더라 보니까. 그래가지고 여기 나왔던 배우들도 앞으로도 좀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나는 일단 이거 보고 반한 게 한유림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난 진짜 정말로 한유림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, 내가 보면서도 그 유경호가 아마 그럴 거야 이름이. 그래서 와, 저 사람이 연기 짬바가 그냥 먹은 게 아니구나 진짜. 내가 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.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내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, 결국에는 여기 나왔던 아까 말했던 양재원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최장민가, 다들 이제 뉴비지만 절대로 실력인 뉴비가 아니야. 넷플릭스에 나온 사람들은. 우리도 넷플릭스 밖에서 처음 나올 때마다 저 사람 뭐 누구냐 했잖아.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력으로 검증되기 위해서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본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 보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. 대한민국에도 제아이 고수들이. 약간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는 게, 그런 한편으로는 뭐 되게 좋다는 생각도 들고, 한편으로는 그리고 얼마나 지들끼리 또 이제 영화계도 그렇고 카르텔로 뭉쳐갖고 지들끼리 얼마나 헤쳐먹었으면,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한편은 들어. 그러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좀 새로운 탈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. 새로운 스타일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드라마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고, 나중에 저녁부터는 다시 또 이제 MBC 갭 중신 새끼들이 까는 걸로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나중에 저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